술에서 깬 한 남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어제 일을 생각해 봅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유라. 그래, 유라라고 했던가. 선영이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 술을 마시다 같이 먹던 일행들과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군. 그래, 어젯밤 낯선 파티장에 갔었지. 어쩌다 그런 데 가게 됐을까? 맞아, 선영이를 찾으러 갔었던가. 거기서 유라를 알게 됐고 처음 보는 이상한 사내와 학수까지 했어. 끝내 선영이 찾질 못했고 파티가 한창일 때 유라는 나보고 자기 별장으로 가자고 했었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술만 마시다가 엉망으로 취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전혀 생각이 안 나. 들어오세요. 그는 술에 취해 확실한 기억이 없었고 벌써 일어났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혹시 경보기가 켜져 있지 않나 해서. 유라에게서 술 먹고 난동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꼴 보기 싫어. 빨리 가요. 애들 깨어나면 가만두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외과의사인 그는 본인의 병원으로 향하고 한심하군. 외과 의사가 손을 떨다니. 그래, 요즘 너무 마셨어. 선영이가 사라진 후엔 더 그랬지. 당분간 마시지 말아야겠어. 간호사가 우편물을 전해줍니다. 우편물을 확인 후 차에서 테이프를 틀어보는데 편지를 쓸까 하다가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왠지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을까 하다가 문득 녹음 기간을 내띄었죠. 그래서 마음먹었어요.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이 테이프에 담아서 보내리라 생각한 거예요. 이 테이프는 그가 찾던 선영이 보낸 테이프였고 선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지? 정확히 7개월 됐어요. 남자가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별거 없어. 와, 파티하시나 보죠? 어머? 감자, 양파 이런 걸 직접 사세요? 사모님이 편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자상하셨어. 점심 아직 안 했지? 네. 선영이 요리 솜씨는 어때? 그는 의사와 환자로 선영을 처음 만났고 선영이 태어난 후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둘은 서로를 좋아하게 되어 선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고요. 선생님이 제게 남겨준 자국이에요. 그렇게 무려 15살 연하의 선영과 데이트를 하며 다녔고 Then you'll ever know. Yes, darling. But even 평범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나야. 아, 네. 여태 안 들어오시고 뭐 하세요? 바로 근처에 와 있어. 5분 전에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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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전
저녁은 드셨어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무슨 말이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어. 어떤 요구를 하시려는데요?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약속해. 무조건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네, 그럴게요. 약속했지. 네. 그럼 먼저 CD 진열장 맨 하단 오른쪽 끝에 있는 CD를 꺼내. 꺼냈어? 네. 이제 그걸 틀어. 아주 크게 틀어야 돼. 술에 취한 그는 전화로 이상한 요구를 했고 옷을 벗어. 전부 다요? 물론이지. 전부 다. 그리고 나선? 잔말 말고 옷이나 벗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줘. 옷을 다 벗었으면 베란다로 불을 켜고 나와. 네? 미쳤어요? 베란다로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원주민 여인이 되었다 생각하고 춤을 춰봐. 밖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싫어요. 안 돼. 아까 약속했잖아. 약속은 약속이야. 선영이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 죽일 거야. 죽여버리겠어.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지겨워서 그래. 지겨워서 미치겠어. 밤은 길고 짜증나. 매일매일 사람 몸을 찢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지쳤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 선영은 계속해서 싫다고 말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요구합니다. 열을 셀 때까지 베란다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을 거야. 자, 하나. 좋았어, 선영이. 고마워. 그런데 왜 아직 옷을 입고 있어? 빨리 벗어. 어디 계세요? 그건 할 것 없어. 다 보고 있으니까. 자, 어서. 당신 나 벌거벗고 춤을 춰요. 난 못해. 안 돼. 다시 나와. 내 말 안 들려? 하지만 선영이 결국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그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그 충격으로 인해 선영은 그의 곁을 떠나기로 합니다. 제 이름은 한선영. 나이는 26이니까 선생님과는 15살 정도 차이가 나겠죠. 사는 곳이나 연락처는 말하지 않겠어요. 선생님 곁을 떠나기로 한 이상 굳이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모든 걸 잊을 때가 되었군요. 그럼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제야 생각나.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닐 거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랬던 걸 거야. 그래서 기억이 안 났던 거야. 믿어줄 수 있겠어, 선영이?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정하며 선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7층 4호가 한선영 씨 사는 데 맞죠? 7층 4호요? 그 집 이사 갔어요, 며칠 전에. 경비에게 선영이 이사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집에 들어가 봤지만 이미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둘러보던 중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는데 나야, 선영아. 그동안 어디 갔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했었어. 여보세요? 내 말 안 들려? 여보세요? 거기 한선영 씨 집 아닌가요? 한선영 씨는 이사를 가셨고 저는 새로 입주한 사람입니다. 누구시죠? 그럼 혹시 한선영 씨 바뀐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며칠 후에 한선영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임대계약 문제가 남아서요. 그럼 아니, 됐습니다.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명함을 발견했고 그 명함에 적힌 주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 집은 처음이신가 보죠? 네. 그런데 선영이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수술해줬거든요. 기집애, 깜찍하긴. 병원에서까지 영업을 했네. 선생님이 마음에 있었나 보죠. 전 어디 선볼 데 없을까요? 난 외과 의사예요. 맹장 수술을 해줬죠. 선영이가 맹장염에 걸렸었어요? 언제요? 한 1년 됐나? 그나저나 어떡하죠? 선영이 여기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가끔 전화만 와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선영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선영의 집에서 통화를 했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긴 이야기를 마친 후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됩니다. 그 후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그. 넌 또 왜 나타났어? 다시 내 파티에 오지 말랬잖아. 조금만 이따 갈게요.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너 또 이상한 거 가져온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좋아. 조용히 놀다가 표시 안 나게 사라져야 돼. 이건 착각이 아니야. 실제로 되풀이되는 현실이라.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별로 반갑지 않은 애라서. 저 인사가 늦었군요. 전 이 파리의 호스트입니다. 변변치 않은 파리지만 즐기다 가십시오. 혹시 이런 시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죽었어. 난 자유야. 그러니 실컷 마실 수 있지. 이상함을 감지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로 훨씬 넘었습니다. 면허증을 주시지요. 없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선영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영인가? 선영이 맞지? 네, 저예요. 너무 늦었나요? 아니, 끊지 마라. 있겠다고 하고서 나도 모르게 또 전화를 하게 되는군요. 저 지금 술 한잔 했어요. 듣고 있나요? 듣고 있어. 보내드린 거 받으셨어요? 그래, 다 들었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난 말이야, 내가 선영이한테 그렇게 못쓸 짓을 했었는지 기억을 못했어.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미쳤었나 봐.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렇게 선영과 만나기로 하여 곧바로 선영에게 향했고 그는 교통사고로 선영을 죽이게 됩니다. 선영이를 죽였다. 내가 선영이를 죽였다. 이제야 알겠어. 꿈을 꿨던 거야. 난 어제도 여기 있었지. 그러나 잠시 후면 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구멍성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래, 모든 게 꿈이었어. 이미 죽은 자의 꿈. 영희를 나흘째 침범. 해군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그는 한강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새로운 것에 빠지게 돼 그것을 쫓아가다 결국 나을 수 없는 구멍에 빠져버린 그의 이야기. 영화 구멍이었습니다.